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자, 오늘 2023년도 1, 2월 강의 개강하는 날인데요. 날씨가 많이 춥죠. 항상 강의 시작하는 시점에는 아직 1월달 막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많이 추운데, 그래도 이 추운 날씨에 의욕적으로, 지금 사실 가장 공부 의욕이 넘칠 때니까 지금이 가장 공부를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에너지가 그죠 넘치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런 시점이라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 나오셨을 텐데, 자, 오늘부터 열심히 해서 임용 준비 차근차근 열심히 해서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다 같이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힘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텐데 받으신 자료와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는 총 4가지입니다. 자, 직강직영상 쌤들은 4가지를 받으셨을 것이고, 우리 인강으로 듣고 계신 쌤들은 여기 스터디 신청서가 빠집니다. 우리 스터디 신청서는 직강직영상 나오시는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해서 구성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쪽은 좀 이따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스터디 신청서가 있고 연간 계획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이해 파트 익히 빈칸 자료,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 자료, 교육의 이해 파트 비포 사이즈로 나가 있는 자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저 1, 2월 강의는 자료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라서 오늘은 이제 강의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 안내서를 같이 확인을 할 텐데, 보통 이제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챕터 시작하는 시점에 요 구조화 자료 같이 확인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익히 빈칸 자료도 그 챕터 시작하는 시점에 한 번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매 시간 보는 형성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네, 형성평가 자료 오늘은 없죠. 오늘 수업 시작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나갑니다. 내일부터 오늘 수업했던 내용에 관련된 형성평가를 바로바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그리고 1, 2월 강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모의고사가 2번 있거든요. 그러면 모의고사 보는 시점에는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 자료가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안내 먼저 드리면, 교재는 기본서, 보통 기본서, 이론서라고 하는 교육학 교재, 저희 교재 이거 쓰는데요. 지금 이번 주 한 달 정도는 상권을 볼 거예요. 상권을 볼 거고, 요거 진도 다 끝나고 나면 학원을 볼 거예요. 요거 이제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번씩 질문 주시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강의 중에 상학원 진도를 다 나가느냐, 1, 2월 강의 중에 학원까지 다 끝내느냐를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다 끝내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하죠. 저희 2달 중에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같이 딸려있는 논술 글쓰기 A to G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1, 2월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 전체적인 사항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인데,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별로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에 대해서 찬찬히 확인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계획으로는 첫 번째 시간에 구조화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할 거고, 구조화가 끝나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거고요. 왜 안 넘어가? 당황스러웠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자, 연간 계획서 쪽 자료 같이 봅시다. 첫 번째 페이지는 저희 강의 안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 각각 연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1, 2월 강의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1, 2월 강의는 교육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학을 하나도 모른다는 아니죠. 쌤들 교직 수업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교직 수업을 들었다는 것과 교육학 시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거예요.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시험 대비해서 교육학 공부를 되게 차근차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1, 2월 강의의 큰 목표는 전체 이론의 이해, 제일 큰 포인트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영역별로 주요 뼈대, 즉 구조화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 뭐가 있고 그 무엇들끼리의 관계는 어떠하고 상하위계는 어떠하고 유사한 것들과 서로 다른 것들의 구조는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는 큰 뼈대를 만드는 게 1, 2월 달 강의의 큰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에도 아까 자료 보셨던 것처럼 매 챕터 시작할 때마다 구조화를 함께 하고 그다음에 구조화를 하시기 괜찮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같이 드리고 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학원에 있는 교육학 전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쭉 다 확인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1, 2월 강의는 시작 강의이기 때문에 주요 이론들의 경우에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못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일단 전부 다 같이 확인을 한다. 그럼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확인은 3, 4월 심화 이론 강의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논술 작성의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글쓰기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모의고사 2번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보통 내일 봤었어요. 그 첫 주 화요일 날 바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다들 너무 큰 마음의 짐인 것 같아서 그래서 2주 차로 아주 크게 그 일정을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2주라고 해도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니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는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직강 나와 계신 쌤들, 직영상, 라이브, 그다음에 인강쌤들 전부 다 제출하시면 첨삭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기본적인 글쓰기, 논술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시게 되고 다음 주에 제가 아까 A to G 그 교재 자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논술 쓸 때 기본적으로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되고 본론의 각 사항들은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고 우리 작년 시험 보신 분들은 또 약간 아실 수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채점이 조금 빡빡해졌거든요. 시험 채점이 빡빡해지면서 형식적,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점수 빠짐? 도대체 이 점수가 어디에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복귀 결과를 놓고 보면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제논이라든지 단락별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점수가 빠졌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논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2월 강의는 크게 큰 흐름은 교육학에 어떤 이론들이 있고 이 이론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나 이해를 하겠어. 즉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가 아니고 그냥 뭐 달달달 외워서 키워드가 인출이 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영역인지 부분인지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큰 구조 뼈대를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이 그 뼈대에 달라붙을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아까 봤었던 우리 기본서, 이론서 중심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교재로 나가는 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수업 중간에 드리는 부분들인데 크게 구조화 자료 있고 그다음에 익히 빈칸 자료 이것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사항들에서는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한다. 우리 형성평가는 91월 강의를 제외하고는 7, 8월 달까지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했으면 내일 수업할 때는 오늘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업 시작할 때 간단하게 형성평가를 보고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내일 화요일 날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형성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성평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형성평가만 따라가셔도 복습이 강제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습을 하게끔 좀 이렇게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형성평가 잘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직강쌤들은 괜찮습니다. 나와서 같이 보자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답을 쓰니까 그냥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넘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넘기시고 문제 답만 체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틀려도 좋고 하나도 인출이 안 돼도 괜찮으니까 내가 인출을 하는 연습을 하고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까 논술 작성법 기본적인 사항들 말씀드렸고 모의고사 2번 본다. 그래서 1월 중에 한 번 보고요. 2주차에 볼 거예요. 다음 주.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는 2월 중에 봅니다. 2월 중에 봐서 제 기억으로는 7주차에 두 번째 모의고사를 보시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항상 진도 나간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요. 1, 2월 달에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보는 화요일 날 모의고사는 다음 주 월요일 진도 나가는 부분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열심히 복습하시고 보시면 쓸만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개인 첨삭, 개별 첨삭해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강으로 나오는 쌤들, 직강 직영상 쌤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고 원하시는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짜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 받으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공이랑 이런 부분들을 쓰시게 되는데 전공을 왜 쓰느냐 하면 다른 전공 선생님들끼리 묶어드리기 때문에 전공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공 스터디는 당연하지만 같은 전공 쌤들끼리 하시겠죠. 근데 교육학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공 쌤들끼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자잖아요. 어차피 같은 전공 쌤들은 다 같은 시험을 봐야 하는 경쟁자들이라서 공부할 때 서로 좀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전공 스터디 하시면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교육학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전공으로 짜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공부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들, 다른 시각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 짜드립니다. 근데 스터디 신청하실 때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과연 스터디에 참여해도 될까요? 스터디원들한테 내가 민폐이지 않을까요? 나는 처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1, 2월 달은 대부분 다 처음입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으세요. 시험 경험이 있고 시험 점수 잘 받으신 분들도 섞여 있으시긴 한데 그런 분들은 스터디를 안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실 수 있고 저희 강의에서는 스터디를 매 강의마다 새로 짜드립니다. 1, 2월 달에도 짜고 3, 4월 달에도 짜는데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 짰던 스터디가 잘 진행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굳이 3, 4월 달에 새 스터디 안 짜고 기존의 쌤들하고 같이 진행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스터디가 흐지부지 되거나 깨지게 되면 다시 7월 달에 신청하시거나 하시면 또 새로 꾸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스터디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 모르는데 스터디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따로 공부하는 스터디면 모르겠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는 스터디는 복습 스터디예요. 그래서 뭘 따로 공부해 오는 게 아니라 서로 복습해 온 걸 확인해주고 복습을 하게끔 강제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면 좋으냐 하면 혼자 공부가 힘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의지가 약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의지가 약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은 잘 했는데 항상 그대로 실천이 잘 안 돼서 복습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누가 시키지 않으면, 그다음에 누가 앞에서 뭘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면 혼자 하는 거면 약간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스터디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혼자서도 난 내 할 거 잘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강의 중에도 형성평가를 보고 복습했는지 확인을 계속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스터디 짜시는 시점이 짜서 알려드리는 시점에는 스터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성이 그러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터디 있고 우리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강, 직영상 라이브 쌤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데 역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전화로 개인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정을 따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된다. 네, 큰 구조는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료 받으신 거 지금 4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는데 4페이지는 전체 공부 계획 일정 보여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떤 흐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따로 말씀드릴 거고 저희는 1, 2월 달에 시작하는 시점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강의 일정 보기 전에 전체 공부 계획 보시면 1, 2월 달에는 우리 그 수업 따라서 기본서 진도 빼고 구조화 연습하고 모의고사를 각각 한 번씩 연습하는 걸 큰 그 과제로 드리고 있는데요. 수업 따라서 복습을 차근차근 하시면 1회독을 하시는 겁니다. 수업 듣고 복습을 따라가면 1회독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전에 설명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초반에 2달 동안 1회독하고 3, 4월 달에 1회독하고 5월 달이 되는 시점부터는 5, 6월 달 2달 동안 1.5회독을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베스트입니다. 아주 빠르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초반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특히 1, 2월 달에 의욕이 넘치는 시기라서 다들 막 되게 계획을 거창하게 잡으시고 가끔 1, 2월 달에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습하는데 앞에 내용을 자꾸 까먹으니까 누적 복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한다. 누가 와도 할 수 없다. 1, 2월 달에 누적 복습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누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1, 2월 달은 수업 진도 맞춰서 복습을 미루지 않고 밀리지 않고 따라가고 있으면 거의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암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1, 2월 달에는 아주 본격적인 암기는 어려워요. 큰 덩어리 중심으로 기억하는 것이지 세세한 사항들은 암기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아. 그럼 암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암기를 하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암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암기가 잘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했지만 암기가 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열받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초반부에는. 근데 3, 4월 달부터는 조금씩 돼요. 조금씩 돼서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5월 달부터는 제가 1.5에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전체 영역 한번 돌리고 강조하는 주요 영역을 한 번 더 돌리거나 누적 복습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5,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 패턴이 약간씩 바뀝니다. 그리고 7, 8월 달이 되면 이상적인 공부 일정은 2회독인데 2회독이면 한 달에 한 회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5, 6월 달과 마찬가지로 1.5회독 정도의 양을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서 정말 한 달에 한 번 1회독,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1회독을 했으면 3주에 1회독, 2주에 1회독 이런 식으로 시기를 좀 더 좁혀가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시면 공부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시점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1, 2월 달에는 복습을 밀리지 않고 진행을 한다라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중에 1, 2월 강의의 주요 일정들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별거 아닌데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강의는 루틴하게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내일이 아니지. 다음 주 화요일 첫 번째 모의고사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초반에 보는 모의고사는 제가 주제를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업 중간에 알려드리긴 좀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그 문자로 주제 영역들을 알려드리거든요. 그 문자를 주시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자, 전화번호입니다. 카카오톡은 제가 확인이 늦거나 잘 안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자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 이번 주 주말 즈음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주제 영역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다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요런 영역 언저리를 보세요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그 영역을 공부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도 91월 달에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모의고사 보실 때 그 이론 암기가 확실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인출이 짜자자작 돼서 답을 쓸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잘 모르는 경우들 있잖아요. 뭔지는 알겠는데 세부사항이 인출이 안 돼서 내가 쓸 게 없다. 그러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책을 보고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책을 보고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책 보고 모의고사 연습하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정리 연습하는 것밖에 안 되고 실제로 시험에서 내가 써봤던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크게 주제 영역을 알려드렸을 때 그 부분을 공부를 해오고 인출을 하면서 답을 쓰시게 되면 다음번에 그게 나오면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번 써보고 나면 훨씬 더 깊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신 경우에는 문자로 주제, 질문 주시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내용 질문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내용 질문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답변 드리기에도 좀 긴 내용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관련된 질문은 우리 강의 나오시는 직강이나 직영상 쌤들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질문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빠르고요. 확인이 가장 빠르고요. 아니면 저희 카페 있습니다. 카페에 그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는 2월 21일 7주차 화요일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설에는 수업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1월 23일, 1월 24일 이때 설 연휴 기간이 우리가 대체 공휴일이 딱 끼기는 하는데 쉽니다. 이때는 쉬고 왜냐하면 1, 2월 중에 8주 강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8주예요. 8주. 2달 강의인데 2달 강의는 보통 8주 월화에 있고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가 조절을 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똑같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보통은 1시간 기준으로 쉽니다. 그래서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고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고 이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못 지켜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정도예요. 저 예전에 초반에 설 연휴에 수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추석 연휴도 아니고 설 연휴에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학원에 저희만 나왔었어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자,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 일정 교재 보시면 교재 진도 있는 책 순서대로 거의 진도는 나갈 거예요. 진도 나가는데 큰 흐름은 생활지도 및 상담은 뒤로 약간 가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교육의 이해,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심리학, 교실론 및 공학, 생활지도 및 상담, 제 기억에는 뒤로 갈 겁니다. 교육평가 및 연구 얘도 같이 뒤로 갈 거고 행정사회학 요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오호 그쵸. 요게 약간 달라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그 행정이 더 빠른데 요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뒤로 갑니다. 생활지도 및 상담이랑 연구 파트가 제일 뒤로 가고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시험 문제 보신 적 있으시거나 아니면 시험 경험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설명회 들으셨으면 대충 들으셨을 텐데 우리 시험에서는 교육학 영역은 주요 영역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영역, 그렇지 않은 영역 구분이 있는데 자, 자주 출제되는 영역 교육과정, 교육행정 이 두 가지 영역은 빠지지 않는다. 우리 시험 문제가 크게 네 덩어리가 출제가 되거든요. 본문에 네 덩어리를 쓰게끔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교육과정과 교육행정은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빠진 적이 없다는 건 빠진 적 있긴 있어요. 초반부에 한 번씩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씩 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최근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영역을 꼽으라 그러면 교육과정과 교육행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두 가지 영역은 그냥 압도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나오는 영역이 어디냐면 교육심리, 교수이론 및 공학, 교육평가 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영역 중에 보통 두 가지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특히 신경 써서 봐야 하는 영역은 교육과정, 그다음에 교육행정,
그다음에 교수 이론 및 공학, 그리고 교육 평가, 그다음에 교육 심리학. 요 5가지 영역을 주요 영역으로 제시를 합니다. 나머지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아예 안 나온 건 아니고 교육의 이해 파트나 서양 교육사, 교육 철학 쪽이 슬쩍슬쩍 걸리는 뭐 내재적 목적이나 아니면 자유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어본 적도 있고, 생활지도 및 상담 파트에서 뭐 비행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본 적도 있고요. 교육 사회학에서 이런저런 사항들을 뭐 이렇게 문화실조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한 영역에서도 아예 안 나온 건 아닌데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눈에 띄게 자주 출제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확실히 구분은 돼요. 그럼 공부를 할 때 그 좀 노력의 정도나 애를 쓰는 정도는 주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사이에 구분은 필요합니다. 똑같이 공부를 똑같은 양으로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초반에 공부하실 때 초반에는 좀 덜한데 중반 이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이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나머지를 하지 않고 이것만 중요 영역만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수업도 보면 진도 순서를 보면 초반부에 잘 안 나올 것 같은 영역들이 초반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이런 걸 뒤에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초반부에 보는 교육의 이해나 사철학 파트는 정말 교육학의 토대가 되는 기초 영역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요 영역들은 소위 말하는 응용, 활용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수 이론 및 공학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 심리나 교육의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자주 나오는 교육과정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교육사나 교육 철학을 모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공부하면서 그냥 암기만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학기 쌤들이 느끼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체계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초반부에 있는 부분들이 되게 쓸모없어 보이지만 이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가 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보고 순차적으로 이론의 활용이나 응용이 들어가게 되는 주요 영역의 순으로 이론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는 요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5월 달부터는 바뀌어요. 5, 6월, 7, 8월은 문제 풀이고 9, 11월은 이제 모의고사 반이 운영이 되는데 5월 달, 7월 달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주요 영역을 앞으로 당깁니다. 주요 영역을 앞으로 당겨서 교육 심리부터 하고 교육 과정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문제 풀이 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처음에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이걸 뒤죽박죽 자주 나오는 영역으로 여기를 먼저 보게 되면 사실은 너무 토대가 약한, 위험한, 그리고 뒤에 이런 영역을 봐봤자 정말 의미 없이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건 좀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부가 약간 힘들거나 지루하실 수 있지만 중요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기본 공부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진도는 조금 더 빨리 나가요. 초반부 내용들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게 되는 경향은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구성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교육학 공부 방법 전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 요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쌤들 공부하실 때 1, 2월 달 공부 처음에 시작하실 때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부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이 많은 공부를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공부 방법에서 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밀리지 않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직강 나오시는 쌤들은 밀리지 않죠. 사라지는 강의는 있어도 밀리는 강의는 없습니다. 내가 듣지 않아도 그 시간은 흘러가니까. 수업에 나와서 잠깐 졸았더니 뭐 한두 시간 지나 있어도 강의가 밀리진 않았어요. 흘러갔을 뿐이지. 근데 우리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인강 들어보신 쌤들은 잘 아시겠지만 강의를 밀리지 않고 기간 안에 다 듣는 게 굉장히 힘들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지가 손을 묶어버리고 싶다고, 그래서 중간에 멈추는 손을 묶어버리고 싶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밀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치우고
우리가 2달 강의면 인강으로 들으시는 쌤들도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강의를 길게 쪼개서 들으시는 게 아니면 2달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부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양이 많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빠지기 좋은 되게 큰 함정이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걸 좀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이게 이해가 다 안 됐고 암기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내 것이 되는 것 같은 시점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도 교육학은 좀 덜하긴 한데 그걸 내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 진짜 잘 안 오니까. 중요한 건 좀 부족해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 좀 부족해도 계속 빼는 거. 진도를 빼서 좀 부족하지만 여러 번 돌리는 거랑 완벽하게 한 번 돌리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의는 밀리지 않게. 근데 만약에 일정의 문제가 생겨서 내가 못 듣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단하실 건 밀린 부분이 있으면 밀린 부분을 넘깁니다. 밀린 부분을 듣고 다음 걸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강의는 끝까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린 부분은 시간이 날 때 추가적으로 빠르게 확인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진도에 맞춰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복습. 자, 제가 그래서 약간 강의 일정 부분도 초반부에 약간 가벼운 부분들을 넣어놓은 이유도 여기는 복습 시간이 적어요. 쌤들이 요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교육의 이해부터 해서 교육 철학까지 다 묶어서 봐야 하는 양보다 교육 과정이 더 많습니다. 한 번에 봐야 하는 암기해야 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 쌤들이 힘 조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초반부 한 1주, 2주차 초반부까지는 쌤들이 내가 이 정도 페이스로 공부를 했을 때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네? 좀 더 빨리 해봐야지, 좀 더 빨리 해봐야지 라는 페이스를 찾는 기간이고 교육과정 넘어갔을 때부터는 정말 죽을 똥살똥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 시점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다 못해요. 다 못하고 죽어도 다 못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조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복습을 하실 때 복습의 포인트는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복습을 하실 때 쌤들이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강의를 들은 날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강쌤들은 가끔 그 일정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고 가끔 월화에 전공 수업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교육학 수업 듣고 오후에 전공 수업 듣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일정이 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만 월화에 교육학 강의를 들으셨으면 그날은 교육학 복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날 당일날 한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복습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복습 시간 내에 강의 내용을 모두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어떤 마인드로 복습을 하셔야 되느냐면 내일 시험 본다. 시험 전날 시험 범위 영역을 공부하듯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쌤들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내 시험 범위가 책 한 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네. 다시 읽어봐야지. 이렇게 안 보지 않아요? 이러면서 계속 그 시간 안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시험 전에 2시간이 있으면 2시간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범위를 한 번은 보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초반에 복습을 하시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그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강 같은 경우 1시 반에 끝나면 잠깐 쉬고 정리하고 식사하시고 나서 보통 복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해도 한 3시예요. 3시쯤 돼야 복습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럼 3시부터 복습을 하시면 자기 속도대로 쭉 하다 보면 11시가 됐는데도 안 끝나. 12시가 됐는데도 안 끝나고 1시가 됐는데도 안 끝나고 특히 요약 노트 따로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다 했는데 그 시간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못하고 미뤄지고 구멍난 부분이 생기고 그럼 다음번 진도를 해야 되는데 또 밀린 부분이 있으니까 밀린 부분 먼저 해야지 하다 보면 계속 구멍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나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을 하세요. 그럼 나 3시부터 최대한 공부를 하면 몇 시간 할까? 그리고 그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몇 시간 공부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몇 시간을 공부하면 괜찮을까요? 합격을 하고 몇 시간을 하면 붙고 몇 시간을 하면 떨어질까요?
그 시간은 없겠죠. 근데 합격하신 분들이 순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 나왔다. 막 이런 거 재서 얘기를 하시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앞으로 올 1년 동안 공부하셔야 하는 시간은 내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없고 병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최대한의 공부 시간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공부 시간. 매일매일 할 수. 근데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체력이 되게 약해서 수면 시간이 막 8시간이 안 나오면 그 다음날 계속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확보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잡되 그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개인 공부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7시간 동안 최대한 이걸 다 보는 거예요. 복습 시간이 내가 4시간밖에 안 나온다. 다른 일이 있어서 학교를 다니니까 얼마 안 나온다. 그러면 4시간 동안 내가 봐야 하는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양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깊이가 달라지겠죠.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못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도 끝을 내야 다음번에 봤을 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는 특히 초반부 공부가 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흘러가 있는 것 같고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드시는데 그게 쌓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더라도 끝까지 한번 다 보고 처음을 봤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다 보겠다. 공부 시간 안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깊이로 봐서 반드시 다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는 첫 번째, 여기 3번에 있는 것처럼 복습의 시작과 마무리는 그날 공부한 내용에 인출이 되어야 합니다. 인출이 우리가 복습할 때 가장 하기 싫은 활동입니다. 인지적 활동, 그러니까 인지적 자원을 가장 많이 쓰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피곤하고 공부가 잘 안 된 부분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책을 읽는 거예요. 이거는 인출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입만 하니까 공부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다 알 것 같으니까. 근데 인출을 해보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런저런 실험들 많이 했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기억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인출이 되든 안 되든 인출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딴 걸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딴 데를 보시거나 아니면 백지를 놓고 안 써도 되니까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에 뭐가 있었지? 를 쭉 떠올려 보세요. 잘 떠오르는 부분들도 있고 중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 라고 하면 그 생각을 하고 복습을 하시면 그 걸렸던 부분들을 애매했던 부분들을 볼 때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다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마무리하실 때도 복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역시 인출이 잘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효과적인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인출을 하자. 자, 그 다음에 내일부터 하셔야 되는 건데 형성평가 직전에 이전 강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 반에 수업이면 사실은 그것도 좀 효과적인 게 9시쯤 오셔서 한 20, 30분만이라도 어제 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보시면 형성평가 인출이 굉장히 잘 되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느냐면 당연히 직전에 봤으니까 인출이 되죠. 근데 인출되고 나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시 까먹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중요합니다.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그 전날 공부했던 걸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보고 형성평을 통해서 인출을 해보고 틀린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른 것보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되게 짧아요.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천천히 할 수 있으면 몇 년이 걸릴 일들을 1년 안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성평가 보기 직전에 한번 쭉 보고 인출이 되고 안 된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근데 일주일 지나면 까먹습니다. 근데 그래도 인출을 그렇게 한번 해본 거하고 아닌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암기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암기는 제일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해하고 구조화하고 마지막에 암기 인출이다. 그래서 암기는 제가 1, 2월 달에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외우려고 애는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외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외우려고 애를 쓸 때 외울 때까지 반복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진짜 다 외워질 때까지 반복은 못하지만 외우려고 애는 써보시고 인출이 좀 약하더라도 여기 내가 잘 안 되네. 다음에 볼 때 좀 더 꼼꼼하게 봐야지.
다음에 볼 때 여기가 약했던 걸 내가 기억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지 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 번 확인해서 용어와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초반에 공부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에 바른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학에서 쓰는 개념들이나 용어들이나 다 익숙하지가 않죠.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안 보시잖아요. 근데 전공은 차라리 좀 더 많이 공부도 하셨고 관심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좋아하시는 내용들이 많은데, 교육학은 처음에 하실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육학은 갈수록 쉬워집니다. 1, 2월 달에 보는 교육학, 3, 4월, 5, 6월, 7, 8월, 9, 11월에 보는 교육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1, 2월이 제일 힘들고 제일 가볍게 보지만 1, 2월이 제일 힘들고, 3월이 좀 쉽고 5월 달은 할만해지고 7, 8월 달부터는 괜찮네? 9월 달 되면 전공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해지는 게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니까 초반부, 우리 공부 제가 그거 많이 말씀드리는데, 초반부 공부는 이래요. 해도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렇게 도약을 해요. 근데 요 도약이 올 때까지 초반에 평평한 시기를 잘 견디시는 게 중요합니다.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가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도약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되게 무서운, 교육학 공부가 너무 무섭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할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매우 애매하여 제가 50분 하고 10분 쉰다고 하긴 했지만, 오늘은 약 42분 정도를 하고 쉬었다가 구조화를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